또 다른 또 좀 그동안 분석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 네. 또 위기를 북돋는 요인이 또 있겠죠. 네. 예. 뭐 언론의 자유라고 언론의 자유, 하면은 진짜 언론의 자유. 너무 많아요. 뭐 물론 뭐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뭐 MBC하고 KBS를 장악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education이에요. 교육 시스템. 예. 그러니까는 정교조들이 이제 여태 아주 바쁘게 역사를 바꾸고 막 이번에 뭐지 인왕고등학교처럼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네. 20년, 3년,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바꿔놓으려고. 네.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이제 반일 감정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그쵸. 많아요. 네. 근데 왜냐면은, 뭐, 일본이 식민지를 했다. 그래서 막 반일 감정이 많아서, 그럼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반중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국은, 일본은 그래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중국은 6.25가 1950년부터 53년인데 그때 막 보내갖고 한국이 진짜 나눠진 이유도 중국한테도 큰 블레임이 많아요. 예. 그렇죠. 잠깐 우리 이제 예. 김성juk 박사님이 예. 그 중국 전문가입니다. 네. 그 중국 정치를 전문했는데 예. 이 중국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우리 타라오 박사님 말씀하신 중국 문제에 대해서. 예. 일단 1992년부터 한중 수교를 한 이래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그 관계가 얽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뭐 롯데, 기아, 현대 모든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대중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얽히면서 문제는 뭐냐? 이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무서워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인 개인은 안 무서워요. 다 좋은 사람들 많고,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도 좋고, 어떤 사람도 나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공산당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는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기업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기업 대 사기업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기업이 아니다. 그렇죠. 공기업이고 다 나라 소유이고 결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업 대 기업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맞아요. 목적이냐? 속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동시에 법적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중국인들을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중국인들을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중국인이 4명 중 한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이게 경제관계가 얽혀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요구를 자꾸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그럴 때는 이거는 국가 대 국가니까 이 차원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다 보고 중국에선 기업이지만 기업을 가장한 국가 소유제의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네.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체계가 바뀌게 돼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게 결국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가는 속국으로 가는 중국의 속국, 중국화되는 그런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중을 외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중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을 반중국 공산당이죠. 예, 반중국 공산당인 공산당. 거죠. 저도 중국인 친구들 많고 아주 좋은 중국인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중국인 학자이지만 동시에 공산당원인 거예요. 이때 공산당원일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섹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아주 크고 강한 나라죠. 예. 그렇지만 미국은 더 크고 더 강한 나라예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벌써 아주 이렇게 중요한 동맹이란 것이 있는데 왜 중국이 무서워요? 중국이 이렇게 나올 때는 미국하고 그만큼 더 꽉 같이 옆에서 딱 붙어갖고 맞습니다. 중국한테도 큰 소리 쳐야 돼요, 한국이.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데 예.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특히 미국하고 아주 그냥 아주 굳건한 동맹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예. 전통적인 그 대한민국의 강력한 얼라이언스죠. 동맹인 미국, 한미 동맹이 신뢰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타로 박사님 지적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통적인 우리의 그 세계 최강의 우방인 미국의 가치에 반하게 네. 반미적인 성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미일 동맹에서 중요한 삼각 동맹인데 네. 반일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면에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하고는 친 북한 정책 예. 또 중국과는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세력 균형은 예. 국제 정책에서 볼 때 예.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하고 예.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삼각벨트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왔는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반미 반일 성향을 보여주니까 예. 이 한반도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미 동맹의 위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이 좀 더 있는 그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예.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관계를 네. 좀 더 순조롭게 좀 더 좋게 하려는 의지가 한국 정부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그 share values 아까 예, 말했던 거, 가치 공유. 예, 같이 공유하는 그 가치도 음. 점점 바뀌고 있고 예. 그게 다 한국에서 바뀌는 거예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네. 한국에서 그게 바뀌고 있고 또 요번에 해리스 대사 예. 그분도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기 중국 아니 북한에 네. 토리스트 보내는 거 예. 예. 여행하는 예, 거 예, 여행하는 예. 개인 관광객, 여행하는 거 관광객. 관광 예. 그거 보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근데 문 정부에서 지금 이래요. 이거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도 안 받는다. 네. 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막 말하고 있는데 네, 네. 왜냐면은 이 관광객이 뭐 거기 가는 거까지는 네. UN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네, 네. 관광객이 거기 가면은 돈을 안 써요? 돈을 쓰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이 김정은 정부로 가갖고 거기서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하는데 그거 안 쓴다는 보장을 예. 문 정부나 아니면은 그 관광객이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근데 UN 제재 써 있기를 예. 그거를 보장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네. 그 돈을 갖다가 주는 쪽이 그걸 보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제재 위반이에요. 제재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재 위반을 하면은 물론 네. 세컨더리 보이콧도 받을 수 네. 있는 상대이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타로 박사님 지적하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왜 생겼냐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 실험을 하고 예.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네.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듭되게 북한이 하니까 이제 1718 하루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하루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이제 그 대북 제재안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대북 제재안의 목표는 뭐냐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네.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예. 대북 제재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를 위한 것도 있어, 1차적으로. 예. 그런데 정작 수혜는 우리가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 같은 선상에서 대북 제재에 나서야 되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 대북 제재하는 미국과 유엔이나 국제사회 한 거에서 대북 제재 역행하는 일을 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에서 제일 중요한 예. 소위 그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예. 우리 동맹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하신 말씀하세요. 거, 예. 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예, 표현의 대중한테 자유. 알리는, 예. 예, 알리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죠. 에듀케이션으로 하고, 교육, 또 하나는 언론으로인데, 뭐 언론은 벌써 장악됐고, 네네. 또 하나는 culture, 그러니까는 문화인데, 예. 그러니까 영화, 문화예술. K-드라마 예.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쪽 성향의 저기 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걸, 무비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그것도 사람의 인식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은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배우가 하죠. 배우가 그걸 역할을 아주 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하고 한국 사람은 네. 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네. 말도 좀 이렇게 잘생기고, 좀 어눌하고. 이렇게 네. 하고 뭐 대머리 하여튼 그러니까 인식을 한국은 낮추고 북한은 위하고 이런 그쵸. 저기가 많아요. 그게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줘요 문화정책이라고 그쪽으로. 하는데 예, 문화. 예, 이런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타라오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떤 TV나 영화 매체 네. 혹은 그 K-팝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영화나 TV를 그 드라마 같은 걸 봤을 때 요즘에 현빈도 나오고 정우성도 나오잖아요. 꽃미남 우리 소위 말하는 꽃미남을 다 북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놓고 한국은 어리숙하고 좀 아니면 뚱뚱하고 아저씨 맞아요. 같은 그런 타입들로 이렇게 바꿔놔서 미화시키는 거죠. 북한 사람이 마치 선하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인품이 바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있는 그 청소년기나 대중들은 그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상낙원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문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타라오 박사님이 지적한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그러한 그 공작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작하는 그 방식에 예.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강도 공작이 있고 네네. 중강간도 그다음에 저강도 공작이 있는데 네. 문화예술 공작은 저강도입니다. 아. 고강도는 뭐냐면 북한이 쉽게 말하면 서해상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네네. 물리적인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 나타나면 천안 폭격이 나타나면 국민들이 크게 놀랍죠. 예. 그런데 이 문화예술을 활용한 이 저강도 공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갖다 서서히 세련시키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에서 네. 그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쵸. 한민족이다. 네. 네. 이런 영화를 한 편으로 보면서 네. 또 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 자본과 계급에 대한 네. 적대의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급이 정당하다. 네. 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네. 갖게 되는 거. 네. 이게 시와 소설, 영화, 음악, 심리 이런 꽹가리쳐 북치는 우리 국악 분야에까지도 네. 그 저희 이 북한식 저희 좌파들의 문화 영향 공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걸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 영향 공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영향 공작이 지금 퍼져 있어요. 아.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만 놀라지 지금 우리 밑바닥에 일어나는 그 저강도 의식의 공작이 전환을. 아주 저강도 공작이 ソ프트하게 맞아요. 나오죠. 네. 그 점을 지금 예. 이 타라오 박사님이 지적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타라오 박사님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정통이세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매일 네. 뉴스를 접하면서 네. 지금 많은 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타라오 박사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미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라든지 네.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예. 또 미국의 학자들 전문가 그룹한테 네. 계속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를 내서 자료를 네. 제공해 너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네. 올바르게 해준 겁니다. 왜 그분들은 한국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외신에 네.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외신이 지금 거기 뭐 예. 그 좌표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라오 박사님의 그 해안에 대해서 네. 또 경의를 표하고 그 네. 저 바쁘신 시간에 네. 그 타라오 박사님이 직접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에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유기하고 한미동맹의 문제 등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네. 이 타라오 박사님의 이 활동을 많이 지켜보고 네. 우리가 성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성원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야지 네. 타라오 박사님이 더욱더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앞으로
지금 혼자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정말, 미국에서 네. 이런 분야를 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맞습니다. 뭐 고등창 한 분 계시고 네. 타라 박사님이 지금 그 많은 걸 하는데 정말 이 타라 박사님의 그 열정과 네. 이 모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제대로 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정권이 탄생했을 때 예. 분명히 이러한 타라 박사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히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네, 맞습니다. 잘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열 안보전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